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바쁜 월요일입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다양한 뉴스들 저희가 오늘도 모아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저희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또 다양한 내용들 준비를 했는데요. 본부장님 어떤 내용들부터 저희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뭐 트럼프 마라 별장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마라라고라고 이제 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빅테크 대표들이 다 돈을 내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입니다. 그거 참석료. 기사가 진짜 뜨더라고요. 네. 다들 납작 엎드렸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참석료가 100만 달러인 것 같습니다. 참가료가 일단 100만 달러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100만 달러인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합법적인 로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내년에 이제 대화 저녁 식사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저녁 식사 대화인데 어려운 점들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부금으로 100만 달러씩을 다 기본적으로 되는 플러스 알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때 기부금으로 100만 달러를 다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를 여러 사람이 끊었는데 팀 쿡이 또 이제 참석하게 됐고 샘 올트만도 하게 됐고 그 전에 이제 그 저크버그도 했고 이제 아마존의 그 대표도 이제 참석을 했다고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줄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리고 이제 아무나 만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그니피션트 7 정도 돼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한국이나 대만 뭐 CEO들은 안 만나. 네네네. 일단 자국 쪽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맨하탄 AI 프로젝트 때부터 이제 구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강한 아메리카라는 거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돈을 적게 쓰면서 민간 자본을 들여서 미국 강한 그 어떤 미국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의 이제 어려운 점들을 대외 관계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주고 그 부분들의 이제 어려운 것들을 너네가 해결해라. 미국의 이제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이제 AI나 이런 것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의 이제 군사 문제들을 너네가 해결해줘라. 왜냐하면 이걸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제 군이나 이제 민이 아닌 관에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네가 해결해줘라라고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다른 나라의 관세나 이런 부분들을 개개인 어떤 기업들이 대응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서로 바토로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팀쿡이나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지금 걸린 게 많습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구글도 터키에 걸린 게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독점 관련해서 좀 걸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강한 미국이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빅테크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 아니에요? 든든하고? 고맙죠.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빅테크들이 해결해 줄 게 있습니다. 빅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에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될 기술 같은 것들을 대신 해결해 주라고. 그러니까 AI 같은 걸 기술하려고 그러면 이제 군에서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빅테크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이미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라. 국가적인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그럼 국가적으로 보면 원래는 예전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토로 해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놓는 거고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돈이 많기 때문에 돈에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잠깐 넘어가는데 월급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받을 필요 없죠. 예, 네. 2기 때도 1기 때 안 받았는데 2기 때도 받지 않겠다. 한 5억 정도 됩니다 월급이. 누구 날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월급 말고도 네. 받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법카 같은 거 있죠. 네, 법카. 그런 게 한 1억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안 쓰겠다고 다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기부하시겠다고. 같이 기부되시겠습니까? 네. 법카 본부장님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안 쓰시겠다고 이제 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 해서 강한 대한민국을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열망이 나와서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강한 대한민국.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특히 지금 팀 쿡은 EU하고 관련해서 부과한 게 많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이 벌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맞아. 애플 요 스토어. 부분에 관해서 이제 EU가 이제 한 150억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최근에. 요거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 티켓이 싸게 먹힌 거죠. 100만 달러면. 그쵸. 그 EU 측에서 이제 행정부가 나서서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벌금이 깎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네. 팀쿡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고 샘 올트먼은 사실은 예전에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아 트럼프랑요? 네, 막 트럼프를 막 어찌 괴물처럼 표현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대요? 원래 이제 샘 올트먼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고 약간 그런 트럼프처럼 약간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오픈 AI를 만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론화되고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공유 예, 그리고 이제 나노 경제 이런 거고 뭐. 이제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독점적이고 이제 이런 거 막히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기업가고 한 기업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권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 달러를 내고 입장권을 끊어서 입장을 하면 된 겁니다. 살아야죠. 베조스도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차기 정부와 모두가 다 이제 손을 잡게 되고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이제 자기 기업에 관한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다들 미국 기업들은 잘 뛰고 보조금도 열심히 받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네. 대응하겠다고는 했어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관세라든지 네, 뭐 네, 보조금 폐지에 관해서 대응하겠다. 네,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넘었더라고요. 네, 넘었습니다. 이거 네. 좀 이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다이긴 해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네. 근데 이게 10만 6,500달러까지 갔다가 10만 6천까지 갔어요. 예, 6,500까지 갔다고 하던데. 네, 10만 6 다시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12만 달러를 예상했던 데가 내년에 15만까지 간다고 또 예상. 다시 바꿨어요 예상을. 예, 그렇게까지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간다고 예상하는 거 볼 때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힘든 것 같고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 CNBC하고 인터뷰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CNBC라는 곳이 인터뷰를 지금 최근에 하는데 뭔가 제가 볼 때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화제가 될 만한 인터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신문을 이제 저도 이제 신문사 잠깐 있었는데 신문을 할 때 아마라고 그러죠. 뭔가를 제목을 뽑기 위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뭔가 주가 부양이나 그러니까요. 비트코인 부양을 위한 제목들 되게 많이 하는데 거의 가족이 다 그러시던데. 네네.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 CNBC가 좀 그런 CNBC. 예 CNBC가 그 유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뽑을 때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물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이 석유 비축 기금처럼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방법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축을 할지에 대한 어떤 기금으로 어떻게 비축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안 합니다. 사실 이게 힘든 거거든요. 뭐 법으로 어떻게 하고 재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뭐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뭐 어떤 것들에 대한 그냥 하겠다. 라고만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냥 어떤 선거 유세 기간에처럼 얘기하는 건 이제 대통령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되실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되는 거냐고 물어본 그러니까 거예요. 유세 기간에 비트코인 어떤 그 컨퍼런스 회의 때 가셔서 그때 하시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쵸. 지금은 이제 말의 무게가 좀 다르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가족들이 다 나서서 또 그러시니까. 네. 이분이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이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쵸? 가족이야 뭐 네.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분은 이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좀 앞섭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도 좀 나중에 좀 많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중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춘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팟 생산기를 인도로 옮긴다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 애플이 제가 볼 때 애플이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다른 기업보다 애플이 제가 볼 때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변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저는 애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애플이 일단 브로드컴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리고 퀄컴이랑 떨어져 나와서 자체 칩을 만듭니다. 맞아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일단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본 자사에서 뭔가 자체 칩을 의존도를 줄이는 작업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존도를 줄이는 걸로 잘하는 전략이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을 너무 맞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전략이죠. 그 일단은 저쪽에서 이제 지금 팀 쿡은 또 트럼프랑 만나서 이제 그쪽에 리스크를 또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이제 유럽에서 이제 제재금 받은 줄이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랑 지금 사이가 안 좋고 여러 가지 폭스컴이 그쪽에서 계속 그 중국에서 이제 문제가 나고 있어요. 폭스컴 쪽이. 그러니까 그걸 인도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산업 기지가 지금 인도로 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인도 좋아요. 네. 네. 인도 공대가 되게 좋습니다. 인도 그 영국 GDP도 뛰어넘었고 네, 인도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네. 인도가 기본적으로 한 10만에 20만이 되게 그 수학적인 공학도도 똑똑한 사람도 높고요. 많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젊어요. 네. 게다가 젊은 인구가 진짜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유학파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고요. 그 엔비디아도 지금 인도에 가서 뭘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인도 가서 뭘 하겠다고 선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뭐 자기가 10만 용병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기가 50만 용병소를 그리고 만들겠다고 하고 뭐 그 자동차 칩도 싸게 만들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의존도를 이제 죽이고 생산 기지를 내년도부터 아이팟을 인도에서 만들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콘 테크놀로지가 이제 자회사를 이쪽에 하고 1분기부터 생산 조립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AI의 이제 어떤 설계나 첨단 기술들은 다 미국으로 옮깁니다. 공장들을 다 최첨단 기술의 공장들은 다 미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단순 노동이나 이제 약간 낮은 단계의 공장들은 다 인도나 중국으로 옮깁니다. 네. 전략적인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국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도 좀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에 가는 공장 같은 걸 최소화해야겠죠. 네, 사실 우리가 인도랑 중국과 경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공장을 최소화하고 사실 좀 이제 그런 아니면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공장들을 저희가 유치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중간 과정에 있는 공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TSMC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 게 가장 좋죠. 그런 중간 과정에 있는 공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절차적인 공장들을 그러니까 시장이 없으면 시장을 만드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사실은 뭐 자신들이 설계하고 폭스콘처럼 중간 과정에 있으면 아예 폭스콘 같은 회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폭스콘 같은 회사를 아예 우리나라에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예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오늘 또 이제 방송 중에 얘기했던 게 애플이 그 챗GPT를 탑재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맞습니다. 네.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 오픈 AI는 애플 좋은 일을 했네? 약간 이런 또 해석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만약에 탑재를 했을 때 그게 그 오픈 AI가 애플을 먹느냐? 그러진 않지 않아요? 아니 그건 모르나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양한 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냐면 윈도우가 IBM을 먹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 체계가 이제 하드웨어를 장악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 궁금했어요. 과연 하드웨어가 장악을 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AI가 어떻게 진화해서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어떤 누구를 좋은 일을 시킬지는 모릅니다. 모르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사용자 기반과 오픈AI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그리고 향후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삼성이 그래가지고 디바이스에 구글의 제미나이 탑재하겠다고 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미나이가 또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미나이 사용자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윈도우처럼 너무 많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압도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죠? 그게 이게 사실은 사용자 기반이 누가 먼저 사용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AI는 사용자가 그 처음 사용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사용자 잘 바꾸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 사용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점하는 게 통신사처럼 좀 잘 안 바꾸잖아요. 예, 잘 안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안 바꿉니다. 귀찮아서. 맞아요, 맞아요. 검색도 잘 안 바꾸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오페라나 여러 가지 검색이 많지만 구글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검색도 잘 안 바꾸고.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거기다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못 바꾸게 할 거거든요. 네. 자기네들이. 네. 예. 독점이란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안 바꾸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고 싶어서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가 계속 뭐 그런 무료 정책을 쓰고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선점을 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죠? 이제 저는 그 패착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거요? X를 선택한 게 패착이라고. 왜요? X라는 플랫폼이 너무나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이 쓰지 않는. 비방용. 예, 아니 저는 그 X라는 그 플랫폼이 너무나 좀 이렇게 인구가 적은 거라는 거죠. 사용자 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게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메타나 이런 것과 같이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플랫폼을 고르다 보니까 그나마 남은 플랫폼 새로 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남은 플랫폼이 X다 보니까 그걸 한 건데 X 자체가 그동안 마케팅을 해서 너무나 실패를 많이 하고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과 경쟁하다가 잘 안 됐거든요. 인스타나 이런 것과 경쟁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인수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X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많이 점유율이 낮아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쪽에 많이 밀려 있고 인스타나 이런 쪽에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특히나 틱톡 같이 이런 거에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틱톡을 인수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틱톡을 팔까요? 팔진 않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를 개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오히려 네. 영상 중심에. 예, 그죠? 그렇게 해서 차라리 접근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스냅이나 이런 걸 차라리 같이 합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좀 궁금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탑재가 됐을 때 하드웨어에게 유리할까? 소프트웨어에 유리할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입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산업적으로 또 시장적으로 영향을 줄지가 좀 되게 궁금했는데 본부장님 말씀처럼 지켜봐야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속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속단할 수 없고 이제 그 안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지 그다음에 애플이 얼마만큼 열어줄지 모르겠어요. 오픈 AI가 그 안에서 구동되는 걸 얼마만큼 열어줄지 모르겠어요. 보안의 문제도 있잖아요.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구동이 가능하게끔 열어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픈 AI가 이제 그 안에서 얼마만큼 움직이게끔 되게끔 열어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픈 AI가 MS 쪽 기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애플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MS 쪽 기반이다 보니까 MS 쪽에서 잘 구동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OS가 달라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구동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구동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구글에서도 구동이 잘 안 되거든요. 처음에 접속할 때 MS가 제일 잘 돼요. 그래 그 엣지에서 제일 잘 돼요. 구동이 오픈 AI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접속도 제일 편하고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잘 됐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엣지에서 가장 잘 접속이 돼요. 예, 제가 느끼면 그랬습니다. 제 느낌. 또 그런 게 다르군요. 아무 생각 없이 썼었는데. 아니 이게 투자를 오픈 AI의 대주주가 약간 이제 MS다 보니까 MS에서 저는 잘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검색을 하시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픈 AI가 제일 위에 안 나와요. 원래 오픈 AI가. 네. 왜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뭔가 조치를 해놨나? 네, 모르겠어요. 아니 광고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 터키가 구글에게 7,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정도를 과징금을 또 부과했습니다.
불공정 구글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네요. 와, 또 터키에서요? 네, 터키에서 이제 자사 광고 플랫폼의 경쟁사를 불리한 조건으로 이제 제시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26억 1천만 리라, 미화로 7,500만 달러, 우리나라로 1,077억 원 정도에 달하는 과징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위원회는 구글이 앞으로 6개월 이내 경쟁사의 3자 광고를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혔다고 얘기하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예전에 구글이 2차례 정도 해서 과징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부가에서 우리 과징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가했다라고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2021년 9월에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OS 진입을 이제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2024년 4월에는 이거 예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구글이 국내 앱인 원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구글 스토어 말고 원스토어 앱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깔려 있는데 여러분이 핸드폰 사시면 SK텔레폰 원스토어라고 또 있습니다. 기억날 듯 말 듯해요.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 스토어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앱을 받을 수 있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저도 약간 신기한 이거 왜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지? 네. 예. 근데 원스토어에서 훨씬 더 국내 앱들은 더 잘 받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앱들 뭐 우리가 많은 뭐 네이버에 있는 뭐 만화 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오리지널리티하고 더 좋은 앱들이 많습니다. 상태가 더 좋은 것들을 더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스토어 앱이라고 네. 이거 국내 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못 깔게 했습니다. 방해했다고 해서 이제 요걸 이제 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몇백억 단위였는데 이게 실제로 부가가 돼서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 2차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냈다고 그 이후에 냈다고나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이 참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받아야 될 벌은 받아야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다음에 또 하나. 또 얘기 오늘 많네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저희가 40분이라 좀 이따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경쟁의 AI 이제 AI 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네. 일단 중국 쪽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고가 된 건데요. 제가 구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디 좀 회사에 공유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IP 때문에 안 되나요? 제가 뭐 네. 특별히 네. 저도 좀 견문을 넓게. 네, 중국 첨단 AI 기술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계됐는데 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선적할 때 몇 주 전에 조사를 해야 되고 선적량도 상한선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제 선적하면 안 됩니다. 칩 구매 때 이제 못 구매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가까운 동맹국들은 가까운 동맹국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칩을 구매할 수 없게 한 거예요? 네네네. 아니 중국이 AI 칩을 못 구매합니다. 중국이 이제 우리 HBM도 못 사게 했잖아요. 네네. 이런 거 못 실게 하는 겁니다.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시진핑은 초대를 하면서 제재는 가할 거는 다 가하고 선물로 찔끔찔끔 주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선물로 좀 주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한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되게 사고 싶을 것 같고 네. 중국이 그 미국이랑 AI 쪽은 살짝 뒤처지는데 바이오 쪽은 또 엄청 따라잡았대요. 그래서 그것도 규제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장성은 그러니까 분야마다 다르긴 하지만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바이오를 따라잡은 건 생체 실험이 가능해서 그럴까요? 진짜요? 그런 거 아닐까? 그거는 좀 너무 비인류적인 그 인간적인 그거 아닙니까? 네. 이 기술이 쉽게 따라잡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요거 좀 전에 그 얘기입니다. 2사람이 연대했다고 합니다. 상업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데. 아니,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상업화돼 있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저거예요. 오픈AI를 처음에 만들 때 자신은 비영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상업화 시켰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상업화에 아니면 돈을 이걸로 받는다는 돈을 받는 돈 안 받기로 의미에서? 해놓고 왜 돈 받? 자기는 지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또 그런 둘이 약속이 합의 있었어요? 그런 약속으로 만들었다는 진짜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걸 이제 팔았는데 나왔는데 둘이 만들 때 샘 올트만하고 처음에 만들 때 그렇구나. 오픈AI를 만들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업화로 해서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자기는 벌고 있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MS 대주 들어가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지금 여론을 또 그러면서 AI는 돈을 받아야 된다고 여론몰이를 미국 내에서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픈AI가 돈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계속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머스크는 돈을 받아서 안 된다 AI. 왜 받으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머스크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그 비영리 혜택으로 제공해야 된다.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AI 기술 이런 것들은 비영리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만들 때 자신은 오픈AI란 이 오픈AI 이건 세계 영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 사이트라는 거 본인은. 그리고 처음에는 무료로 풀었던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풀었다가 이제 이게 MS가 투자가 들어가면서 예,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고? 이제 그리고 지금도 무료도 있어요. 있기는 해요. 네, 쓰고 있어요. 거의 무료. 쓰레기죠. 무료 쓰고 있는데요? 못 쓰겠어요. 그래요? 완전 달라요? 완전 유료를 다르죠. 안 써봐가지고 완전 오픈AI는 그래요? 완전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연설문 같은 걸 못 쓰고 싶으면 2분짜리 연설문 써달라면 안 써줘요. 연설문 같은 걸 쓰고 싶잖아요. 만약에 네.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그렇죠. 연설문을 쓰고 싶은데 연설문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떤 검색어를 넣어서 연설문 써줘요. 그렇죠. 그게 AI가 해주는 일 중에 네, 하나죠. 근데 연설문을 안 써줘요. 무료라고요? 네. 빈부격차가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오잖아요. 진짜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또 어디 죽게 빨리 되지. 가서 연설문을 하고 싶은데 연설문을 2분짜리 연설문을 쓰고 3분짜리 음. 연설문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 연설문을 넣어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어디 가서 이제 축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축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축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축사를 쓰려고 막 2시간, 3시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3분 만에 쓰고 용어만 좀 바꿔서 축사를 하잖아요. 아주 편한 거예요. 뭐 편하고 좋죠. 근데 안 써줘요. 안 써주니까. 무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무료기 때문에. 일론이 그거를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무료였으면 저도 좋긴 하겠네요. 결제를 안 해도 되니까, 그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일론이 한번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네. AI의 성능이 네. 얼마나 좋을지 맞습니다. 한번 봅시다. 네. 그게 관전 포인트겠네요. 다음 정보는 내일 해야겠네요.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저 시작해야 되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가격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 하나만 잠깐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요거 준비할 하나만. 동안. 요거 네. 나온다고 합니다. 애플? 요거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 건데요. 애플이 폴더폰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거는 초밥형. 이미 2026년에 나오는 네, 걸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 삼성 따라했네요. 네. 그래도 그렇죠? 예, 완성형인데 2년이 더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으로 나와서 제가 잠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엣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힌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힌지 부분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잘 만들 것 같아요. 저 살 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 저 아이폰만 썼거든요. 근데 딴 데는 막 요거를 막 만들어서 냈더라 사진을요. 그래서 저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사진을 만들어 낼 줄 알았더니 안 만들어내. 사진이 안 나오네. 안 나왔더라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2026년 그때 못 나올 것 같아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더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애플은 진짜 내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완성도를 항상 네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것 원래는 이제 그 아이폰이 먼저 나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이폰보다는 이제 그 패드가 먼저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드 쪽으로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얼마의 가격이 형성이 될지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제 주머니를 털어갈 것 같습니다. 얼리어답터 비트코인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0만 6천 달러 선 이제 또 돌파를 하면서 지금은 10만 5천 달러 선까지 이제 살짝 내려왔고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금리나 산타랠리 기대감,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한테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선택을 할 거냐에 관한 물음에서 긍정의 대답,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 파격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그런 뭐 글로벌적인 경제 추세들을 좀 탔다라는 그러한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비트코인이 7주 연속 상승을 한 게 최장 기간이다라고 해요. 지난 불장 대비해서. 그래서 최장 기록의 상승 역사를 또 쓰고 있다. 새로운 모멘텀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런 강세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강세장이 촉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자금 유입도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 같이 언급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그 양자 컴퓨터 나오면서 비트코인에 위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14년 걸리는 문제를 그거를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블록체인이 암호화된 그런 화폐잖아요. 그 암호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시세가 살짝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의 알고리즘을 설계한 분께서 윌로우가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 윌로우가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월등한 성능을 자랑을 하긴 하지만 이 14년 걸리는 걸 5분 만에 수행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 암호를 풀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큐비트라는 성능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큐비트가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에는 105개가 탑재가 된대요. 근데 비트코인의 암호를 풀려면 100만 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업계 시선인데 뭐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우리가 시계열을 길게 본다고 하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 만약에 이 큐비트가 더 많은 성능을 좀 계속해서 탑재를 하게 되고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진짜로 100만 개의 큐비트를 지니게 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암호도 풀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비트코인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런 상승세에 그래도 조금은 즐겨도 괜찮은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양자 컴퓨터가 위협이 되는 존재인 거는 이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 거 보면 되고 그리고 또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을 책임지는 암호화 알고리즘 또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양자 컴퓨터 전문가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무차별 대입 방식으로 비밀번호와 개인 키를 해독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를 가질 때 개인 콜드월렛에서 개인 키랑 패스워드를 갖게 되잖아요. 요거를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만큼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정말 위협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당장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시선이 저희 암호화폐 업계에도 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국내 코인 거래소 자산이 1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금과 예치금 합산이 11월 말 기준으로 115조입니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주식 예탁금이랑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0월 말에 65조 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50조 원 가량 이제 불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해드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투자자분들의 코인 관심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땐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따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더리움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자금 유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만 1.2조 원의 순유입이 일어났고 이게 역대 최대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따가 기술적인 분석도 제가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여러분들이 킵해 놓으시고 이따 같이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14%만 여기서 더 상승하면 구글 시총을 추월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7위에 등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바로 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14%가 대략 추가적으로 상승이 된다면 만약에 11만 7천 달러, 우리가 11만 달러는 내다보시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11만 7천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요, 구글을 제치게 돼요. 빅테크. 제치게 되는데 구글도 가만히 있을 소냐 뭐 그거는 모르긴 하겠지만 구글에게도 지금 호재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경 쓰는 거 깜빡했네요.
구글에게도 많은 호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재 시총은 2조 890억 달러, 구글의 시총은 2조 3,090억 달러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뛰어넘을 가능성이 조금 더 가까워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온체인 지표 몇 가지랑 기술적인 분석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자산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크립토컨트에서 분석을 했어요. 이번에 신규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걸까? 이거는 이제 코인의 수명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하루에서 한 주, 그리고 원 윅에서 원 먼스,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 그리고 수명, 여기 길게는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명을 체크를 해보니까 최근에 상승해서 오히려 이 신규 투자자분들보다 여기에 이런 비율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고래 투자자분들이 이 코인을 더 담은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3개월 미만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래 투자자라든지 최근에 새롭게 유입된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큰 손들의 오히려 매집들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신규 개인 투자자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큰 손들의 지금 매집들이 좀 나왔다라는 분석이 이 크립토컨트 자료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다라고 해서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더 코인 가격이 높은가를 나타내는 그 김치 프리미엄 수치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역김치 프리미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상자산에 한해서는 한국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조금 더 글로벌적으로는 좀 적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에서는 이 한국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미국이나 뭐 그런 글로벌 대비해서는 코인 시장에 유입된 인구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의 골드크로스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이더리움의 골든클러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4,000달러 이제 돌파 이후에 이 골든클러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 중이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지금 같이 나왔어요. 이게 크립토 SR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 기술적인 분석가가 이더리움 4,000달러 돌파 이후에 그 더 큰 상방을 현재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ETF 쪽에 관한 계속되는 유입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나 이런 희망론들도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준비한 코인 뉴스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본부장님 오늘 또 즐거우셨나요? 네, 네. 안경을 벗으시. 아 이게 좀 쓰고 계셔야 돼요. 쓰고 계셔야 되나요? 네네. 이게 약간 좀 이제 브리핑용 컨셉이어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과 오늘도 좋은 랩소디 시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저희 내일 또 재미난 이야기들로 네네네. 한번 찾아뵙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중심 뉴스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하루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16일 오후 2시 44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06,45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가격은 한때 107,800달러대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한 최고가를 하루 만에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3.84% 상승한 4,062달러를 기록하며 4,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리플도 2.51% 상승한 2.47달러에 거래됐지만 솔라나는 1.11% 하락한 219달러를 나타냈고 도지코인은 0.68% 오른 0.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결정적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주도권을 잡게 두고 싶지 않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또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비트코인 매수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최근 15,35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43만 9천 개, 약 460억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정책 발언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비트코인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이 미국에 4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적 신뢰를 드러내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손 회장은 현지 시간 16일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로 최소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이것은 인공지능, 신흥기술, 미래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역사적 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회견 중 트럼프 당선인은 즉석에서 손 회장에게 투자액을 2천억 달러로 늘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손 회장은 웃으며 노력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손 회장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그는 위대한 협상가라고 말해 회견장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손 회장은 이번 투자 계획 배경에 대해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며 트럼프가 세계 평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NBC는 이번 투자에 챗 GPT 관련 15억 달러 투자를 포함한 기존 계획도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자금 조달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팀 쿡 애플 CEO, 세르게이 브린 알파벳 창업자 등 빅테크 리더들과 잇따라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는 모두가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며 빅테크 기업들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이번 결정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월가 투자 거물들의 평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선 인사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회의론을 고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6일 한때 10만 7,800달러대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여 만에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 투자 거물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는 과거 비트코인을 돈 세탁 지수로 불렀지만 최근 디지털 금이라고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핑크는 정치적 불안과 통화가치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운영 중입니다.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창업자도 비트코인을 대체 금으로 인정하며 정부가 이를 억제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투자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CEO는 비트코인을 17세기 튤립 거품에 비유했지만 최근 몇 년 전 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을 쓸모없는 애완용 돌이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역시 비트코인을 쥐약에 비유하며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대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는 다음 목표는 11만 달러로 전망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동성과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스타들이 초대 명단에 포함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초대 손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 주석을 공식 초청하며 적대국과의 열린 대화를 원한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긍정적 신호라며 초청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도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초청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급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측근과 유명 인사들도 초대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프로 레슬링 스타 헐크 호건, 싱어송라이터 키드록,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초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부친 존 보이트와 트럼프와 라운딩을 즐긴 프로 골프 선수 브라이슨 디셈보도 취임식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CNN 방송은 이번 취임식을 두고 쇼 비즈니스와 외교가 혼합된 전례 없는 행사라며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중요한 쇼케이스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은 세계 정치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대규모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이 자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불닭볶음면으로 글로벌 히트를 친 삼양식품이 첫 해외 공장을 중국에 설립합니다. 삼양식품은 16일 공시를 통해 해외 사업 거점 확보와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목표로 이번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647억 원을 출자해 싱가포르의 해외 사업 총괄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생산 법인을 세울 예정입니다. 삼양식품의 싱가포르 법인 지분율은 90%에 달하며 세부적인 공장 건설 계획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불닭볶음면의 폭발적 인기와 공급 부족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중국, 동남아, 미국 시장에서의 높은 수요로 수출이 크게 늘었고 한국 공장만으로는 물량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장을 해외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삼양식품은 핵심 시장인 중국을 공장 위치로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삼양식품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해 14억 인구를 겨냥한 제품 현지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중국 공장은 내수시장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며 공장 건립 비용 조달 면에서도 중국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밀양 1공장은 주로 중국 수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중국 내 공장이 가동되면 밀양 1공장은 미국과 유럽 시장 공략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를 중심으로 수출 성과를 꾸준히 확대하며 지난해 7억 불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 930억 원이던 수출액은 2022년 8,093억 원으로 7년 만에 약 9배 성장했으며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6%에서 68%로 증가했습니다. 삼양식품의 첫 해외 공장 설립이 글로벌 라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에 대한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